티가 안 나면 첫 경험이 아니다. 질이 너무 늘어나면 어떡하지? 색깔이 진해져서 내가 자위를 했던 걸 남자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아래도 핑크, 유두도 핑크. 우리는 무슨 인종? 김가온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뇨기과에서 근무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산부인과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궁금한 게 진짜 많아가지고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티가 안 나면 첫 경험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궁금해요. 순결 지키지 않으면 문란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요. 선염막이라고 하는 거는 질 입구에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구멍이 좀 더 크거나 새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선염막이라는 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음부에 좀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찢어지기도 해요. 티 나는 거로 경험 여부를 판단하고 이럴 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비과학적인 되게 잘못된 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쁜이 수술? 소음순 수술에 대한 광고를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수술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쁜이 수술하고 소음순 수술은 조금 달라요. 이쁜이 수술은 성관계를 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든가 파트너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김장하시거나 걸레질하시고 아가를 낳고 나면 질벽이 조금 늘어나게 돼요. 질벽이 약해지니까 자궁이 쭉쭉 내려와요. 오줌보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직장도 빠져나와서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를 원래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인데 요즘은 넓혀져 있는 질을 축소하기 위해서 쓰이죠. 진짜 처음 들었어요. 완전 미용 목적 그런 걸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좋은 목적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되게 신기하네요. 수술을 한 본인의 성감도 좋아지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G스팟이라고 하는 게 질 앞쪽에 있다고는 하는데 의학적으로 있다 없다가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명확하게 밝혀진 오르가즘의 기관은 클리토리스. 그럼 소음순 수술은 또 어떤 거예요? 소음순이 생긴 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늘어난 정도가 심해서 섹스 도중에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든가 분비물이 자꾸 닿다 보니 피부염이 생긴다든가 소변을 볼 때 소음순을 따라서 여기저기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된다던가 할 경우에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완전히 다른 네. 수술이고 목적도 다르네요. 아, 나 소음순 수술 하고 싶다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늘어나고 있어요. 성형수술이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클리토리스가 남성의 성기나 기두보다 잘 느껴진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예민하다 이런 보고는 아직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면은 기관이. 네. 정말 쾌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남성 페니스의 귀두랑 상동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작은 곳에 신경 다발이 응축돼 있는 곳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피부가 한꺼풀 덮여져 있어요. 남성에게서의 귀두를 덮는 표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성기 미백 크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는데 유전이다, 관계를 많이 하면 변형된다 이거에 대한 약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포르노 연출된 거기 때문에 판타지가 있죠. 아래도 핑크, 유두도 핑크. 우리는 무슨 인종? 황인종. 백인에 비해서는 멜라닌 색소가 짙을 수밖에 없고 임신을 하게 되고 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좀 더 침착이 되고 검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바지나 속옷이나 이런 데 쓸리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바르고 뭐 이거 하는데요. 아직 정립된 바가 없고요. 레이저를 쏜다고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특히나 본인이 자위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질이 너무 늘어나면 어떡하지? 색깔이 진해져서 내가 자위를 했던 걸 남자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자위를 해서 색소 침착이 된다기보다는 성관계 할 때도 좀 닿고 자연스러운 마찰로 인해서 까매지는 거지 자위를 많이 하는 애 같다? 그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위를 했다고 해서 질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질 자체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성상이 있어요. 질이 넓어지는 경우는 출산할 때 아기 머리가 이 정도거든요. 이 머리가 나오고 주변에 근육이 찢어지고 아니면 평상시에 무거운 거 들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케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요실금 증상 생기고 그때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왜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죠? 남성들한테도 좋으니까 이 케겔 운동 같은 거는 생각날 때마다 앉아서 이제 일할 때도 쪼였다가 풀어줬다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네, 다 운동 오늘 중입니다. 지금 PD님 카메라님 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거든. 제일 산부인과를 많이 가는 이유는 지렴이잖아요. 지렴이 생기는 원인이 좀 궁금해요.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질이 있으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 안에가 무균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아주 수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섹스를 했다던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안에 환경이 바뀐다거나 성병이 아니어도 질염이 생기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다양한 요인이 그렇죠. 산부인과 오셔서 이게 어떤 균에 의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염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다 보면 여성의 염증은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서 골반염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난관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임신이 안 될 수 있어요. 질염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전문가의 치료를 잘 받으시고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경우는 12개월짜리 아기가 아래쪽에 분비물이 나온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진료실에 와서 같이 이렇게 봤어요. 아가들은 여기가 더 가깝겠죠. 소변 관리나 대변 관리가 안 되면 요 안에 잡균이 들어가서 질염이 생기기도 해요. 유아기라든가 초등학교 아가들도 염증은 생길 수 있다. 건강하게 내 성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간혹 선생님 저는 이 안까지 깨끗하게 씻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질염이 생기느냐? 대장으로 살고 있는 애들이 뭐다? 유산균. 그 유산균을 빡빡 씻어내시니 그 자리를 다른 애들이 차지하게 돼요.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물로만 가볍게 외음부를 씻어주는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그럼요. 분비물이 많을 때는 세정제를 매일 쓰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성관계 전후라든가 우리 샤워할 때 만져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비누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비누로 빡빡 씻으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절대 제일 나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일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덕분에 제가 산부인과 갈 때도 문턱을 낮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로비 결제하러. 예. 임산율이 높아지는 체위가 따로 있을까요? 제왕절개로 낳는 것이 아이가 머리가 더 나빠진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애 낳고 오늘 일어나서 출근한다. 그런 얘기가 또 참